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던 성인과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등이 이 노바백스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부작용 걱정으로 접종을 꺼렸다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을 받아달라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일반 국민도 다음 달 7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라도 자녀 백신 예약이 된다면 당일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또다시 3,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 3명도 숨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노바백신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새로운 방역, 재택치료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단시간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아 혼란스럽다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라이브 커머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물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지역의 한 대학과 케이블 방송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서를 접수한 결과 4개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오는 16일 동백전 운영 대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는 생중계되는 방송을 시청하며 소비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어 산업의 한 분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TV 화면 하단에 노출되는 자막, 방송사가 아닌 시청자들이 올린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과 달리 시청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인 라이브 커머스는 진입 장벽이 낮고 소비재에서 부동산까지 소비 품목이 폭넓어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천억 원이었던 라이브 커머스 산업 규모는 올해 6조 원대, 2023년에는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 반해 교육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 맞춰 동명대학교가 케이블 TV와 손을 잡고 전공 수업을 신설했습니다.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는 커머스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이론과 함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론과 실제 업무 능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는 겁니다. 지역 방송업체와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이커머스 그런 기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제작해온 LG 헬로비전에서는 학생들의 현장 교육을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 수강생들이 커머스 방송 기획부터 촬영 진행까지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과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1:1 매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커머스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더 연장선상으로 동명대학교와 함께 인재 양성 프로그램까지 더불어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명대와 LG 헬로비전은 코로나19로 대학 생활이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ICT를 활용한 언택트 캠페인 조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1일 오후 1시 31분 기장군 철마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장군 대우정밀 사원 아파트 뒤쪽에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부산시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난 곳은 기장군 철마산 4부 능선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산림청 헬기 1대, 소방청 헬기 1대 등 헬기 2대와 기장군청 공무원, 진화대 등 인력 1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주불 진화는 완료됐으며 이번 산불로 인해 수목을 태운 것 이외에는 인명피해나 특별한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산의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겨울 국민들의 적극적인 검열 참여로 올해 1월 2일 기준 6.91분까지 회복됐던 부산의 혈액 보유량이 2월 11일 자정 기준 2.91분으로 급감했습니다. 부산혈액원은 국가 혈액수급 위기 단계상 주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원은 매일 700명 정도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 하루 평균 헌혈자 수가 약 427명으로 매일 270명 이상의 헌혈자가 부족하다며 생명을 살리는 자발적인 헌혈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역, 재택치료 체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단시간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코로나 검사부터 격리, 재택치료까지 행동 요령을 총정리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검사는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고위험군인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고위험군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만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또 밀접 접촉자 등 보건소로부터 문자를 받았거나 요양병원과 같은 취약시설 종사자, 자가검사 키트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일반군에 해당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검사용품을 받아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성이 나오면 추가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감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했는데 2줄,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검사용품을 밀봉해 선별진료소로 가져가 제출한 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외에 지정된 동네 병원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합니다. 10일 5시 기준 부산에서는 190곳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각 지역별 현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세한 병원을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먼저 확진자의 증상이 심하고 기저질환 등이 있으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합니다. 하지만 그 외 대다수는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재택치료자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두 집단으로 나뉘어 관리를 받습니다.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병의원을 지정해주고 의료진이 하루에 2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산에서는 48곳의 병원이 재택치료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집중관리군은 또 산소포화도 측정기, 소독제 등 물품 5종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택치료를 하다 증상이 심해지면 비대면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과 달리 일반관리군은 전담병원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에서는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을 지정해뒀습니다. 부산에서는 69곳이 참여하고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전화상담은 하루 1회가 권장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몸이 아프면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서부산권 2곳, 동부산권 2곳, 남부산권 2곳, 중부권 2곳, 북부산권 1곳 등 총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후 약 처방을 받았다면 지정된 약국에서 동거가족이 약을 수령해야 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약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담당 약국이 약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해 약을 전달합니다. 부산에는 현재 41곳의 약국이 지정돼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부산의료원과 갑을 녹산병원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있어 이곳에 연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단 응급 상황에서는 119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가 되는 날 자정에 격리가 해제되며 해제 전 별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확진자와 동일한 기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의약품 구매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목적의 경우에 한해 1일 2시간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확진자와 달리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의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3,000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인데요.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3,000명대 올라서 3,011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3명 발생한 상황입니다. 90대 환자가 1명, 80대 환자 2명으로 모두 의료기관 확진자인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94개 중 11개를 사용해 가동률은 11.7%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가 진행되면서 일반 병상은 867개 중 490개를 사용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1989개 병상 중 998개를 사용해 각각 가동률 56.5%와 50.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줄입니다. 다용도 주머니 리사이클의 줄임말인데요. 부산시가 폐기물로 처리되던 폐연수막을 재활용해 자원을 선순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용됐던 폐연수막이 시민들의 장바구니로 재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시는 부산국제영화제 폐연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3,500개를 만들어 새마을 분여회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해온 다주리 사업은 홍보와 선거용으로 길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 등 다용도 주머니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900여 개의 폐연수막이 새 생명을 얻어 시민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부산 지역 각계 인사 3천여 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더 밝은 미래위원회 부산시당이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 캠프로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시민 주권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기본금융과 기본대출에 관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해운대구 교육발전연구회가 10일 정책 연구 용역 개최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책 연구 용역은 센터 밀리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학급수 증설과 중학교 신설의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 교육발전연구회 박기훈 회장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반영해 줄 것을 부산시와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0일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관마을 이음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관마을 이음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이번 기탁금은 정관읍 지역 특화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아울렛 직원은 정관읍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돼 지역 복지 사업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정관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앞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기장군 정관읍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종합적인 청년 주거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지역 청년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거 상담부터 계약 만료 때까지 주거와 관련해 총 193억 원을 투입해 마녀 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전월세 중개 보수와 청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